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이혼녀랍니다. 제 결혼 생활과 이혼하게 된 기가 막힌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향 피우는 캔들을 만드는 공방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른 나이부터 지겹도록 하면서 언제 굳고 내가 원하는 가게 하나를 번듯하게 차려야지 결심을 했었고, 어떤 가게를 열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채 그렇게 무작정 열심히 돈을 모았고, 어느덧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죠. 많지는 않아도 캔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수강생분들에게 타임별로 교육도 해드리고 하면서 운영을 했고, 나름 작은 규모에 비해서 높은 매출을 만지게 되어서 공방을 차린 것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남편을 만난 곳도 바로 이 공방인데, 어느 날 쭈뼛쭈뼛 들어온 한 남성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혹시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불면증에 좋은 향 같은 게 있나요? 네. 이쪽 라인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향들이 있어요. 한번 맡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잘 때 이 캔들을 켜고 자는데 숙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불면증이 있다는 그 남자에게 제가 늘 잘 때 켜고자 하는 캔들을 추천해주면서 안면을 트게 되었고, 이 남자는 참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스트레스, 불면증, 불안, 이런 감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캔들만 찾았고, 어느덧 원래 가게에 없던 향의 캔들이지만 그 남성에게 추천을 해주고자 향을 찾아서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그렇게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했고, 만난 지 2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그런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 어렵지만 털어놓으려고 해. 어? 뭔데? 말해봐. 지용아, 사실 나 한번 갔다 왔어. 1년 정도 결혼 생활 유지하다 결국 이혼을 했는데, 1년 동안의 시간 내내 지겹도록 싸웠고 배우자가 외도를 밥 먹듯이 했고 집안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야. 결국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 당신한테 바로 말하지 못한 건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나를 떠날 것 같아서 자꾸 망설이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 미안해. 그치만 당신이 받아들이기 힘들면 날 떠나도 절대 원망하지 않을게. 그럴 자격도 없고. 뭐, 그럴 수 있지. 그치만 진작에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미 내가 당신에 대한 마음이 큰 상황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그치만 지영아, 내가 정말 잘할게. 정말이야, 믿어줘. 그래, 믿어. 내가 당신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1년 후 2년을 만나다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혼남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저희 집에선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보여준 확고함에 마음을 열게 되셨고 신뢰하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잘 살아보기로 했죠. 시댁에서는 저를 약간 그저 그렇게 정말 미지근한 반응으로 대하셨어요. 니네 왔니? 지영이는 잠깐 나 좀 보자. 네, 어머님. 내가 한번 당해봐서 그런데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따로 불렀어. 얘는 언제 나올 생각이니? 그리고 바람 펴본 적은 없지? 아, 아이는 승우 씨랑 상의를 더 신중히 해볼게요. 그리고 바람은 당연히 없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너도 알다시피 승훈이 전처가 바람을 그렇게 밥 먹듯이 피워서 내가 친절머리가 나서 물어보는 게야. 그리고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랑 이런 거는 미리미리 철저하게 해야 돼서 그런데, 너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면 땡전 한 푼 없이 나갈 자신도 있지. 그런 걸 서류화해야 해. 증거로 남겨야 하거든. 어머님, 저희가 이혼을 왜 해요? 그런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아이고, 승훈이 선처랑도 그랬어. 둘이 뭐 평생을 사랑하네 뭐네.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며 평생을 함께 한다고 난리를 쳐놓고 저렇게 헤어졌잖니. 그리고 쟤네 헤어질 때도 아주 시끌시끌했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어머님,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아니, 이제 막 결혼한 새댁한테 저게 과연 할 소리인가 싶었지만 전처가 진짜 오죽했으면 이럴까 싶기도 했어요. 남편한테 들은 게 있으니 진짜 전처가 장난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제 앞에서 전처 얘기를 하는 상황 자체가 유쾌하지는 않아서 남편을 통해 주의를 부탁했죠. 그 이후에는 잘 안 하는 듯 했지만 은근슬쩍 전처가 등장했고 서로가 서로의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아유, 지영이 너는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하나 보다. 저번에 너가 선물해준 그 캔들 있잖니. 그거 친구들한테 줬더니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 아, 다행이에요. 어머님, 다음에 친구분들이랑 한번 오세요. 캔들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밌어서 좋은 시간 됐을 거예요. 아유, 그럼 좋지. 아니, 너는 내가 풀팔할 법도 한데 정말 싹싹해. 승훈이 전처는 이런 게 없었어. 뭐 좀 같이 해보려면 그렇게 피하기 바쁘고. 아무튼 걔는 얘가 정냄이 떨어지는 행동을 정말 많이 해서 내가 정말 싫어했어. 아, 네. 그뿐인 줄 아냐? 걔는 내가 뭘 좀 물어보면 나를 노인네 취급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했었어. 이런 식으로 전처를 저랑 비교하면서 전처 욕하는 날도 있지만 제가 뭔가 심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나 성에 안 차는 행동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은근히 저를 까버렸죠. 지영아, 음식을 할 때 칼질은 기본이다. 칼질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음식을 한다고 그러냐, 너도 참. 아, 어머니 죄송해요. 이상하게 칼질이 손에 안 익어서 죄송해요. 아휴, 됐다 됐어. 어디 답답해서 하겠냐? 승훈이 전처는 요리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잘했다.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뚝딱 한 상 차릴 만큼 적어도 안 사람이 음식을 잘해야 남자도 밖으로 안 돌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러는 게다. 아, 네. 제가 요리를 좀 배워볼게요. 아유, 요리를 돈 주고 배울 생각이나 하고. 진짜 너는 캔들은 그렇게 뚝딱 잘 만들면서 어떻게 김치찌개 하나를 제대로 못 끓이냐. 승훈이 전처는 내가 갑자기 갈비찜이든 잡채든 먹고 싶다고 하면 금세 뚝딱 만들어서 내 앞에 대량했다. 내가 그거는 진짜 이뻐했는데, 아휴. 이런 식으로 제가 못하는 건 전처랑 비교하면서 저를 대놓고 욕을 했죠. 제가 못하든 잘하든 다 필요 없이 전처 얘기를 자꾸 듣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시댁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었고 최대한 그러려니 하고 지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저와 매일 살부대끼고 사는 건 남편이니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 일에 치여서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여유 시간이 2일 정도 생겨서 가게 2일 휴무를 걸어두고 친정에 갔습니다. 남편은 근무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로지 결혼 전 우리 가족끼리의 시간을 오랜만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2일의 휴식은 가게 사정 때문에 급하게 끝을 냈어요. 물건을 받는 업체에서 배송 날짜를 잘못 체크해서 제가 급하게 가야 했고 친정에서 가게로 우선 가서 일을 해결하고 어차피 이 일을 휴무로 해뒀기 때문에 문을 열기도 애매해서 집에 가서 푹 쉬다 저녁이나 맛있는 거 해둬야겠다는 마음으로 장을 봐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현관에 웬 낯선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제 발 사이즈랑 비슷한 정도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저도 모르게 발길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제 남편과 어떤 여자가 함께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을 확 열고 사진을 찍으면서 말했죠. 니들 뭐야? 내 집에서 뭐하는 짓이야? 여보, 진정해. 뭐? 진정해? 더러워, 역겨워. 내 침대에서 뭐하는 짓이야? 미친 것들. 너 뭐야? 너 뭐하는 년인데 남의 집에서 유부남이랑 이러고 있어? 나? 내가 누군지 알면 좋을 텐데. 감당 가능하겠어? 하지마, 채아야. 얼른 옷부터 입고 우선 가. 왜? 어차피 알게 될 건데. 나 니네 남편 전처인데?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대체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멍해지더라고요. 뭐? 전처? 당신 왜? 아 여보 내가 설명할게. 우선 이 상황부터 좀. 거실로 좀 가 있어봐요. 얘기는 다 하고 할 테니까 우선 우리 옷 좀 입어야 하지 않겠어? 너무 뻔뻔한 전처의 행동과 전처와 제 침실 제 공간에서 뒹군 남편의 행동 모든 게 정말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열이 너무 받았지만 전처가 옷을 다 입고 나와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할지 무섭기도 했어요. 제가 그걸 잘 멋지게 받아쳐낼 수 있을지, 바보같이 당하는 건 아닐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다렸고, 옷을 입고 나온 전처는 저에게 너무 당당하게 말했죠. 원래 남자라는 동물들이 그래. 예쁜 거, 젊은 거? 뭐 그런 거는 진짜 잠깐이거든. 근데 궁합이 잘 맞으면 아무리 죽이네 살리네 했어도 절대 못 잊어. 나랑 오빠가 딱 그렇거든. 우린 모든 궁합이 아주 찰떡이었어. 그러니 헤어져도 헤어진 게 아닐 수밖에 없지. 난 오히려 지금 이 관계가 좋거든. 시대의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 있고 적당히 즐기는 지금이 우리에겐 딱 좋아. 그러니까 당신은 와이프 며느리 노릇해. 난 당신이 못하는 거 할 테니까. 저기요, 지랄도 병이에요, 병. 고칠 수도 없는 불치병. 진짜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나불거리는 거 본인도 알죠? 정말 상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개차반이네. 그래, 그래. 개차반, 그것도 좋고 지랄병도 다 좋아. 있잖아, 난 그쪽이랑 다르게 잃을 게 없어서 그런가 딱히 욕을 해도 화가 안 나. 그니까 마음껏 해. 마음껏. 어차피 그래봤자 속 타는 거 본인일 거니까. 아무튼 확실히 정리하자면 난 그쪽 자리 넘볼 생각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우리 관계 방해는 하지 마. 경고하는데 방해하는 순간 재밌어질 거야. 오빠, 나 갈 테니까 마누라 진정 잘 시키고 모레 보자. 야, 이씨, 너 진짜 그만해. 얼른 가. 이래놓고 제 눈앞에서 제 남편에게 볼뽀뽀를 하면서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바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너무 뻔뻔하게 구는 저 여자의 모습에 이성을 잃으면 제가 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동하지 못하고 저 여자가 나가자마자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고작 네 입으로 입이 닳도록 욕하던 개쓰레기 전처럼 놀아난 거야? 내 집 내 침대에서 뒹구니까 스릴 있고 좋았니? 내가 내일 올 줄 알고 전처랑 일했던 거야? 너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아니, 지영아, 그게 아니라, 처음엔 나 결혼한 소식 듣고 자꾸 연락이 왔었어. 술 먹고. 근데 무시하다 하루는 모르는 남자가 전화가 와서는 채아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나를 너무 찾는다길래 갔었지. 근데 그날 그런 일이 생겼고, 진짜 자책하면서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채아랑 솔직히, 그래, 진짜 미안하지만 솔직해질게. 최아 말이 맞아. 모든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잊혀지지가 않아. 더 솔직하게는 당신이랑 뭔가를 할 때마다 비교가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진짜 미안해. 당신 지금 상처받고 충격 큰 거 알지만 거짓말은 나쁘잖아. 이 미친 인간아. 거짓말은 나쁘고 지금 이 상황은 안 나쁘니? 그럴 거면 왜 나랑 결혼을 해? 니들 둘이 재결합을 하지.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꼬셔서 나랑 결혼을 왜 했어? 너 전부인 아직도 좋아하지? 내가 채아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러니 바람을 피든 뭐라든 절대 헤어지지 못하고 변할 거라고 믿고 기다렸지. 바람을 피든 뭐라든 우리 관계는 늘 뭔가 암묵적으로 딱딱 해내는 것들이 있었고 그걸 호흡이라고 하겠지? 사실 그런 게 너무 정확했고 모든 면에서 채아는 좋았어. 한 번의 실수가 결국 감정을 극대화시킨 것 같아. 그치만 나 지영이 너 진심으로 사랑해. 채아는 과거형이고 솔직히 그 궁합이 너무 센 거지. 당신은 현재형이야. 결국 현재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라고. 아, 너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 내뱉는구나. 전처에게도 남편에게도 너무 치욕스러울 정도로 뻔뻔한 얘기를 듣고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던 날이에요. 도저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였고 아무 생각이 들지를 않았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2주가량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지냈고 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명절이 다가와서 우선 할 건 해야 하니 시댁에 갔어요. 시댁 가서 뒤집을까 싶기도 했지만 제 생각 정리가 우선이라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시댁에 갔더니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건 또 뭐지 싶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지영이 왔니? 아니 대충 얘기는 다 들었는데 아유 사실 뭐 지영이 너가 요리는 할 줄 아냐? 나 혼자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지. 근데 또 채아가 고맙게 먼저 연락이 와서 같이 전이랑 붙여준다고 해서 뭐 겸사겸사 오라고 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처에 현초 두고 명절을 보내시려고요? 욕심도 많으시네요. 정말 제 눈치 안 보이세요? 당신 아들이랑 이혼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대체? 예,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거야 니들 사정 아니니? 그리고 막말로 니들이 이혼을 해봤자 채아가 눈 감고 다시 승훈이랑 재결합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뭐 서류상에도 딱히 문제될 게 없지.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던 전날의 상황은 정말 드라마 속 무슨 여주인공이 된 마냥 멘탈을 흔들어 놨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음식을 못하면 어머님이 날 부르셨겠어? 이런 꼴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네 발로 기어나가. 내가 생각이 바뀌었거든. 우리 재결합할 거야. 그니까 이혼하고 조용히 나가. 저에게 조용히 협박을 하던 전처. 절대 재결합은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생각이 왜 바뀐 거지 싶었지만 뭐든 이 더러운 꼴을 제가 볼 필요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당장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붙잡고 얘기만 듣고 가라는 시모의 말을 가만히 서서 쳐다봤습니다. 채아랑은 이미 말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지영이 네가 날 뭐라고 욕하든 난 상관없고 난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니들은 아직 소식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채아한테 말했다. 임신하면 내 건물 하나 쥐어준다고. 이건 지영이 너한테도 적용되니까 네가 우리 승훈이랑 살고 싶으면 임신해. 그래야 인정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여자랑 저 중에 먼저 임신한 사람한테 건물을 주고 며느리로 인정해준다는 개소리를 짓거리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미친 것들 사이에 있으니까 내가 미친년이 될 것 같네. 진짜 더러워서 대화 자체를 못하겠으니까 쓰레기들끼리 뭉쳐서 냄새 풍기면서 사세요. 제가 말을 하자마자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는 시무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 돌자마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바람에 급하게 집에서 나왔고 차에 앉아서 한참을 울다 겨우 집에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집 비번을 바꾸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혼해. 짐은 내가 시댁으로 사람 불러서 보낼 테니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사람을 불러 시댁에 짐을 보냈고 상간녀 소송에 이혼까지 했지만 모든 비용을 남편이 부담하는 탓에 타격이 하나도 없던 전처가 굳이 제 공방으로 찾아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초음파 사진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영이랬나? 너도 참 불쌍하다. 어쩌다 우리 사이에 껴서 이런 꼴을 당해? 그러게 적당히 연애만 즐기지 바보같이 덜컥 결혼을 왜 해? 참, 나 임신했어. 아이 낳으면 약속대로 건물 받기로 했고 나중에 우리의 돌잔치 때 부르면 와. 작은 엄마라고 소개하면 되겠네. 앞으로는 두 눈 잘 뜨고 남자 조심해. 그러다 또 당할라. 원래 천박하고 싼 것들은 입을 열면 티가 나. 못 배운 티. 할 줄 아는 게 몸 굴리는 것밖에 없으니 협박도 그런 쪽으로밖에 못하지? 그리고 이 말은 알죠?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이에요. 쓰레기 옆엔 쓰레기가 있어야지. 내가 가서 미화를 해주려고 해도 안 돼. 왜? 이미 쓰레기니까 한계가 있거든. 쓰레기 사이에서 나오는 애도 결국 쓰레기겠지. 잘 키워. 사회의 악이 되지 않게. 뭐?
이게 근데 어디서 입을 돌려? 야, 죽고 싶어? 시끄러. 넌 나한테 그렇게 퍼부으면 뭐 재밌니? 즐거워? 난 진짜 쓰레기랑 상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수준 떨어져서. 그니까 제발 찾아오지 말고 쓰레기장에 가서 뒹굴면서 그렇게 살아. 나한테 와서 냄새 풍기지 말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고 뒤늦게 초음파 사진이 보이길래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손으로 사진을 빡빡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뒤돌았죠. 그 뒤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았고 이미 뭐 이혼이고 소송이고 싹 마무리가 되었던 시점이라 저는 제 결혼 전 원래 제 생활로 돌아가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여러 감정을 느끼며 다스리며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 알아서들 잘 살아라 내 눈에만 띄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가 갑자기 시무의 전화와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어 남편에게도 막 전화가 오길래 진짜 당황스러웠고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바로 차단을 해버렸고 뭔가 찝찝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무가 제 공방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고 따져 물었죠. 아 뭐야? 왜 왔어? 갑자기 왜 이래? 세아가 내가 진짜 미안했다. 노망나서 그래. 제정신이 아니었어. 용서해다오. 지영아, 진짜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정말 평생 너만 보고 그렇게 살게, 제발. 아우 그니까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소름 끼쳐서 죽을 것 같아. 아니 글쎄 그 미친 기집애가 임신한 게 승훈이 애가 아니었지 뭐냐. 영악한 게 손주를 핑계로 내 자산을 뜯어볼 속셈이었던 게지. 그래도 뜯기기 전에 뭔가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게 다행이지. 안 그러냐? 지금 그래서 그 여자는 다시 미친년이 된 거고, 다시 제가 며느리 자리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 맞다. 아무렴. 내가 진짜 미쳤었지. 너희 다시 재결합하면 내가 그 건물은 너한테 그냥 바로 주마. 아니 승훈이 애가 며칠 내내 술만 퍼마시면서 내가 그때 너 떠나보내게 했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네가 힘들겠지만 마음 한번 예쁘게 써봐라. 진짜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네. 안 나가 둘 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져. 내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경고했지? 이렇게 말을 해도 나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잡고 비는 전 남편의 머리에 제가 마시고 있던 토마토 주스를 부어줬습니다. 너는 내가 정말 네 곁으로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이 정도면 너도 네 애미도 진짜 사이코패스야. 둘 다 검사 좀 받아봐. 소름 끼쳐 정말.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잖아? 내가 오늘 너 진짜 죽일 것 같아. 그니까 네 애미 모시고 쳐나가. 본인 아들에게 주스를 부으니 소리 빽빽 지르며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신모에게 한마디 해줬죠. 결국 당신 귀한 아들 인생 조지는 건 그쪽이에요. 그쪽.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그리고 진심이니까 둘이 꼭 사이코패스 검사 받아보고 그 길로 문까지 확 밀어버렸고 둘은 씩씩거리면서 사라졌죠. 정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연락처도 싹 바꿨고 가게는 바꾸는 게 쉽지 않아서 바꾸지는 못했지만 찾아오진 않았어요. 겨우 마음 다잡고 잘 살고 있는 저를 다시금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늘 그렇듯 잘 추스리고 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으셔야겠지만 전 배우자랑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건지를 제대로 살펴보세요.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